네, 안녕하세요. 그냥 영어의 찐제인쌤입니다. 오늘도 구조와 표현을 한꺼번에 공부를 하도록 할 건데요. 이전과는 다르게 두 문단을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 그냥 수업 듣고 끝내지 마시고요. 반드시 보지 않고 라이팅, 스피킹 복습하신다 생각하시고 아래 댓글에다가 영어 문장을 적어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습관처럼 생각하면서 라이팅 연습을 하다 보면 몇 달 후에 스피킹, 리딩, 라이팅 실력 모두 부쩍 달라져 있을 거니까요. 댓글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 영어 전체 문장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Saba's older brothers, Eric and Ring, had gone to school before him. Last year, it'd been Saba's turn. His two sisters, Akid and Agonath, did not go to school. Like the other girls in the village, they stayed home and learned from their mother how to keep house. Most of the time, Saba was glad to be able to go to school, but some days he wished he were still back at home herding cattle. 자, 읽으면서 어떻게 의미 이해가 조금 되셨나요? 안 되는 부분 같이 의미 파악을 천천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aba's older brothers, Eric and Ring 그랬어요. 아릭하고 링은 형이겠죠? older brothers니까요. 형인 아릭과 링은 had gone to school before him. 쌀바 먼저, 쌀바 먼저 had gone to school 했으니까 학교에 먼저 다녔고 last year it'd been Saba's turn. 작년에 쌀바가 이제 학교에 갔습니다가 되는 거죠. 여기서 요 세미콜론이 있는 거는요. 여기 이제 앞에 부분에 그 문장을 덧붙여서 부연 설명을 해주기 위한 표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had 플러스 pp에 이 과거 완료 시제 부분이 나왔죠. 이 과거 완료 시제를 사용해서 쌀바보다 형 두 명이 먼저 학교에 갔다는 사실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말과 다르게 시제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다 보니까 항상 이런 부분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구사를 못하거든요. 항상 과거는 시간의 순서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 부분은 뒤에 그 표현 부분에서 맨 마지막에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가보면요. His two sisters, Akid and Agonath, did not go to school.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두 여동생이죠. 왜냐하면 did not go to school. 아직 학교를 안 갔으니까 두 여동생 아키과 아게나스라고 하는 두 여동생은 학교에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죠? 여기서 굳이 younger sisters라고 표현을 안 해도 여동생인 거 알겠네요. 그쵸? 다음, like the other girls in the village. 자, 마을에 있는 다른 여자아이들처럼 they stayed home and learned from their mother. 집에 있으면서, 집에 머물면서 엄마한테 살림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How to keep house라고 했으니까요. 이 keep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요 keep이라고 하는 요 단어는 계속해서 뭔가를 고수하고 유지를 한다든가 또는 뭔가를 지키는 느낌이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저장을 하는 그런 느낌이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stay home, keep house 이런 걸 봤을 때 집안에서 뭔가를 계속적으로 하는 행위니까 집안 살림을 하다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와 닿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쉬운 표현을 가지고요. 내가 평상시에 사용하는 말, 즉 우리말로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바꿔보시면서 연습을 해보시면 나중에 이제 스피킹 하실 때, 회화하실 때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럼 다음 문장 한번 계속 보도록 할게요. Most of the time, Saba was glad to be able to go to school. 그랬어요. Most of the time 그러면 대부분의 시간이죠. 대부분은 Saba was glad. 사바는 기뻤습니다. To be able to go to school. 학교에라도 다닐 수 있어서. 다른 아이들은 뭐 다른 거 하느라고 집안일 하느라고 학교도 못 다니는데 사바는 그나마 형편이 낫다는 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 be able to do라고 하는 be able to라고 하는 설명을 하면서 이 발음도 한번 배워봤었어요. be able to라고 정확하게 발음을 하셔도 되지만 이 t 사운드가 연하게 발음이 되면서 스무스하게 이렇게 넘어가는 발음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발음이 되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be able 라고 들어도 이질적으로 다가오지 않고
한 번에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요. 그래서 이 부분 여러 번 나올 때 계속 연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But some days he wished he were still back at home herding cattle. 그랬어요. 그러나 어떤 날에는 some days 어떤 날에는 he wished 걔는 바랬어요. 살바는 바랬습니다. He were still back at home. 집으로 다시 돌아와서 herding cattle. 소떼를 몰고 싶기도 했습니다. 이런 말이 되겠네요. 그쵸? 이처럼 바램이나 어떤 희망사항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이렇게 wish라는 동사를 사용을 해줍니다. 그럼 다시 한번 영문으로 읽어보면서 장면을 떠올리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Saba's older brothers, Eric and Ring, had gone to school before him. Last year, it'd been Saba's turn. His two sisters, Akit and Agnath, did not go to school. Like the other girls in the village, they stayed home and learned from their mother how to keep house. Most of the time, Saba was glad to be able to go to school, but some days he wished he were still back at home herding cattle.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의미를 한번 이해를 해봤습니다. 그럼 구조와 표현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지난 시간에 be able to와 can, could를 자세하게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한 내용이니까요.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was were able to do 하면은 manage to do와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까스로 겨우 어떤 거를 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인데요. 예문을 한번 보면 I can't afford to buy the house, but I was able to buy the first song 이렇게 했어요. first song 하면은 값싸게라는 수거 표현이니까요. 요것도 하나 알아두시면 유용할 겁니다. 그래서 I can't afford to buy the house. 원래는 그 집을 살 능력이 안 됐어요. 그런데 I was able to buy the first song.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값싸게 그 집을 살 수 있었다. 겨우 살 수 있었다. 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보시면 I couldn't speak English very well. But I was able to speak English very well yesterday. 이렇게 얘기를 하면 I couldn't speak English very well. 원래는 내가 영어를 잘 이제 구사를 못하는 사람인데 But I was able to speak English very well yesterday. 그랬어요. 어제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영어로 말이 술술술술 나왔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will be able to라고 하는 이 부분도 함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설명을 드렸죠. will이라고 하는 그런 뭐뭐 할 거예요 라고 하는 그런 뜻하고 be able to에 해당하는 이 can이라고 하는 뭐뭐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그 두 가지 의미가 동시에 다 들어갈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뭐 할 수 있을 겁니다 라는 말로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해석이 되죠. 그래서 was were able to do 하고 can 하고 비교를 한번 더 해봤고요. 자, 다음으로 wish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봤던 그 문장은 단순한 hope의 개념, 즉 바라다라고 하는 그 hope 있잖아요. 그 wish를 사용했었는데 하지만 이 나온 김에 wish 가정법도 미리 알아보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뒤에 wish 문장이 나오는데요. 거기서는 이 가정법으로 사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예문을 한번 미리 드려보도록 할게요. Some days he wished he were still back at home herding cattle. 이렇게 했어요. 얘는 이제 시제 일치로 맞춰준 거죠. 단순하게 hope의 개념으로 쓴 겁니다. 이 wished라고 하는 과거하고요. 그다음 were이라고 하는 비동사의 과거형으로 썼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과거 시제를 일치를 해줘서 단순하게 바라다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을 한 문장입니다. 본문에서 나왔었죠. 두 번째 이 문장을 보시면 이 책을 읽다 보면은 뒤에 이게 이제 곧 나올 문장인데요. 이게 wish의 가정법입니다. 읽어보시면 He wished he hadn't to recall those times because the memories made him hungry 라고 했어요. 이 wished라고 해서 단순 과거 표현을 썼는데 hadn't to recall를 보니까 과거 완료 시제를 사용해서 과거보다는 한 발 물러난 표현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게 wish의 가정법이에요.
가정법의 어떤 기본 원리가 원래 말하려고 했던 그 시제보다 한 발 물러난 표현 시제를 그렇게 써줌으로 인해서 어떤 아쉬움이나 후회 이런 뉘앙스를 풍긴다고 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he wished he hadn't recalled those times. 그는 그 시절을 다시 떠올리지 않았어야 했는데 because the memories made him hungry. 왜냐하면 그 기억 때문에 자꾸 배가 고파졌기 때문에 라고 부드럽게 해석을 하시면서 장면을 머릿속에 떠올려 주시면 좋아요. 이게 그는 그 시절을 다시 떠올리지 않았어야 했는데 이렇게 떠올려가지고 후회나 아쉬움이 조금 남는 그런 느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문장을 10번 정도 반복해서 읽어보시면 가정법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일상적으로 잘 쓰실 수 있을 겁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He wished he hadn't recalled those times because the memories made him hungry. 그죠? 떠올리지 말았어야 됐는데 그걸 괜히 떠올려가지고 배만 고파졌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예문을 하나 더 보도록 할게요. I always wish that I had done more with my work. I wish that I had written more books. I used to beat myself up over it. 이렇게 했어요. I always wished. 나는 항상 바랬어요. I had done more with my work라고 했어요. 더 많은 일을 했으면 했는데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아쉬움이 남죠. I wish that I had written more books. 더 많은 책을 썼으면 하고 바랬었는데 많이 못 썼다라고 하는 아쉬움이 남는 거죠. I used to beat myself up over it. 그랬어요. beat up 하면요. 때리다라고 하는 건데 myself니까 내 자신을 때리는 거죠. 그러니까 자책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over는 about의 개념으로 뭐뭐에 관해서라는 걸로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로 내 자신을 자책하곤 했었죠 라는 말이 되죠.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니었는데 라는 뉘앙스를 풍기면서 그 후에 아쉬움이 남는 표현을 얼마든지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가정법이라는 용어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렇게 활용하고 써야겠구나를 생각하시면서 연습하시다 보면 이 문장들이 툭 하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이제 트였다라고 보는 거고요. 이런 빈도가 많아지면 영어 회화가 이제 되는 거죠. used to라고 하는 요 부분, used to라고 하는 부분도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과거의 표현으로 would와 비교를 했었죠. 과거의 어떤 반복된 습관으로 뭐뭐 하곤 했습니다. 라는 우리말 의미로는 같은데 그 쓰임의 차이가 조금 있었잖아요. 자세한 설명은 바로 지난 영상 제가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would의 과거와 used를 한번 간단하게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뭐 하곤 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I used to live in Seoul, but I moved to Suwon 1 year ago 라고 했습니다. 나는 서울에서 한때 살았었어요. 그러나 1년 전에 수원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는 used to live라고 쓰셔야 되는 거지. 그래서 would live라고 쓰면은 조금 어색하다라는 거를 지난 시간에 좀 자세하게 들여다봤으니까요. 한번 꼭 모르시면 지난 영상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He would be walking on the road. 이런 표현들. 네. 그래서 그는 그 길을 걷곤 했었습니다. 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말 뉘앙스를 영어로 한번 옮겨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형인 아릭과 링은 먼저 학교에 다녔고 작년에 쌀바가 이제 학교에 다닐 차례가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했었죠? 형인 아릭과 링 하니까 쌀바의 형인 아릭과 링은 그러니까 쌀바's older brothers Eric and Ring 이렇게 했었죠. 이게 먼저 학교에 다닌 거니까 쌀바보다는 먼저 학교에 다닌 거니까 과거 완료의 시제를 사용해서 had gone to school before him 이렇게 썼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쌀바 차례가 되었습니다. 작년에 이렇게 됐죠. Last year 작년에는 이제 쌀바 차례가 이제 드디어 됐습니다. It had been Salva's turn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보시면 Salva's older brothers, Eric and Ring,
had gone to school before him last year. It had been Saba's turn. 그래서 it had라고 하는 게 이게 조금 이제 발음에서 좀 걸리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 it had를 많이 줄여가지고 스피킹 하실 때는 it 이런 식으로 발음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it been Saba's turn. It been Saba's turn. it 해가지고 짧게 발음이 되는 거니까요. 이 부분 살펴서 발음을 따라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계속 가볼게요. 두 여동생 아킷과 아그나스는 학교에 다니지 않았습니다. 두 여동생 아킷과 아그나스는 his two sisters, 아킷 and 아그나스라고 표현했죠. 학교에 다니지 않았습니다. 학교에 다니지 않았다. Did not, didn't go to school. Did not go to school 이렇게 했죠. His two sisters, Akid and Agnath, didn't go to school. Did not go to school.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음에 마을의 다른 여자아이들처럼 집에 있으면서 엄마한테 살림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마을의 다른 여자아이들처럼 그랬어요. like라고 하는 전치사를 썼죠. Like the other girls in the village. Like the other girls in the village. 그리고 집에 머물면서 stay라고 하는 동사를 써가지고 they stayed home. They stayed home. 이렇게 썼죠. 그리고 이제 엄마한테서 뭔가를 배웠습니다. 어떻게 써요? Learned from their mother. Learned from their mother. 뭐 하는 법이요? 살림하는 법. How to keep house. How to keep house. 그래서 like the other girls in the village, they stayed home and learned from their mother how to keep house. 이렇게 썼죠. 같이 한번 볼까요? 그렇죠. Like the other girls in the village, they stayed home and learned from their mother how to keep house. 그리고 다음은 대부분 쌀바는 학교에라도 다닐 수 있어서 기뻤다라고 했어요. 다른 아이들은 형편이 안 돼서 학교도 못 다니는데 쌀바는 학교에라도 다닐 수 있었어요. be able to 라고 하는 표현을 썼죠.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 시간, 대부분은 most of the time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most of the time 쌀바는 기뻤습니다. Saba was glad. 그리고 다닐 수 있어서 to be able to 학교에 go to school 이렇게 썼어요. Most of the time, Saba was glad to be able to go to school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같이 한번 볼까요? Most of the time, Saba was glad to be able to go to school. 그러나 어떤 날은 집으로 다시 돌아와서 솥대를 몰고 싶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이니까 또 어떤 날은 또 수업이 지겨워서 그쵸? 집에서 그냥 놀면서 가축이나 이렇게 돌보면서 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었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쵸? A 입장에서는. 그러나 but 어떤 날은 some days 그는 집으로 다시 돌아와서 바랬어요. He wished he were back at home 이렇게 썼죠. He were still back at home 이렇게 썼고 그 다음에 소떼를 몰면서 herding cattle 이렇게 썼네요. 그쵸? 보시면 But some days he wished he were still back at home herding cattle. 그럼 두 번째 문단 이어서 공부를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어로 한번 쭉 읽어볼게요. He and his brothers, along with the sons of his father's other wives, would walk with the herds to the water holes, where there was good grazing. Their responsibilities depended on how old they were. Saba's younger brother, Kul, was taking care of just one cow. Like his brothers before him, he would be in charge of more cows every year. Before Saba had begun going to school, he had helped to look after the entire herd, and his younger brother as well. 자, 그럼 읽어봤으니까요. 자세한 의미 한 번씩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e and his brothers along with the sons of his father's other wives. He and his brothers, 그러면 살바와 그의 형제들이죠. Along with the sons of his father's other wives. 그러면 그의 아버지의 다른
다른 부인들, 부인이 여럿이니까요. 그의 아버지의 다른 부인들이 낳은 그 아들과 함께가 되는 거니까요. 살바와 살바의 형제들이 되는 거죠. 함께 would walk with the hearse to the water holes. 그러면 water holes 하면 물가로 가서 솥대를 몰아서 함께 걷곤 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would walk with the hearse. 솥대를 몰았다. Where there was good grazing. graze 하면은 방목하다, 이제 풀을 뜯다 이런 뜻이 되는데 그곳에는 솥대가 풀을 뜯기에 좋은 곳이었습니다. Their responsibilities depended on how old they were. 그랬어요. Their responsibilities 그러면 그들의 책임이 되는 거죠. 그들의 책임은 depended on 하니까 뭐뭐에 달려 있었습니다. How old they were. 나이가 얼마나 먹었느냐에 따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이에 따라서 각자의 책임도 달라졌습니다. Saba's younger brother Kuo was taking care of just one cow. 그랬어요. 자, 막내 쿠올은 taking care of just one cow. 소 한 마리만 take care of니까 뭐뭐를 돌보다라는 뜻이거든요. 소 한 마리만 책임지면 됐었고요. His brothers before him. 그 앞에 살바의 앞에 그의 형제들이니까 살바의 형들처럼 like his brothers before him, he would be in charge of more cows every year. 매년 살바는 더 많은 솥들을 담당하곤 했습니다. In charge of 그러면 뭐를 담당하다, 책임지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문장에 이제 before Salva had begun going to school 그랬어요. 살바는 학교를 다니기도 전에 had begun 그러면 이미 다닌 거죠. 이미 시작을 한 건데 그렇게 시작을 하기도 전에 before he had helped to look after the entire herd 전체 소떼와 and his younger brother as well 어린 동생을 돌보는 일도 다 거들었습니다. 가 되는 겁니다. look after 그러면 누구누구를 돌보다 라는 뜻이 되니까요. 그러면 의미를 전체적으로 이제 파악을 해봤으니까 한 번 더 영어 문장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He and his brothers along with the sons of his father's other wives would walk with the herds to the water holes where there was good grazing. Their responsibilities depended on how old they were. Saba's younger brother Kuo was taking care of just one cow. Like his brothers before him, he would be in charge of more cows every year. Before Salva had begun going to school, he had helped to look after the entire herd and his younger brother as well. 자, 그럼 의미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봤으니까요. 구조와 표현들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우고의 구조라고 돼 있죠? 이것도 바로 전 강의에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제가 감탄문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했었는데 그 용어를 사용을 한 이유는 문장 그 문법 구조가 똑같이 배열이 되기 때문에 사용을 한 겁니다. 다시 한번 복습하는 의미에서 보시면 자, 하우에다가 형용사, 주어, 동사 식으로 배열이 됐었죠. 그래서 앞글자만 따서 하우 형주동, 하우 형주동 이렇게 이제 외우면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예문을 보도록 할게요. 이건 본문에 나온 구문이죠. Their responsibilities depended on how old they were. 그랬어요. 그들의 책임은 얼마나 나이를 먹었느냐에 있다가 되는 건데요. How old they were 이라고 하는 이 문장만 가지고 와서 이렇게 느낌표를 빵 찍어주면 이게 바로 이제 감탄문이 되면서 얼마나 걔네들이 나이를 먹었던지 뭐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그러한 느낌을 가진 감탄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제 간단하게 한 번씩 예문을 가볍게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I was stunned at how easily things went on without me. I was stunned 하면은 저는 놀랐습니다. And how easily things went on without me. 나 없이 어떻게 그 일이 잘 쉽게 진행이 됐는지 저는 놀랐습니다. 이런 문장이 되겠죠. 두 번째는요. I noticed the change in the trees. How strong the wind is blowing. 이렇게 했어요. I noticed. 저는 알아챕니다. The change in the trees 하면은 나무의 변화를 How strong the wind is blowing 그 바람이 얼마나 세차게 부는지
그 나무의 변화를 알면 저도 압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죠. I noticed the change in the trees. 그 나무의 변화를 알아챕니다. How strong the wind is blowing. 그 바람이 얼마나 센지를요. 그래서 요것만 따면 How strong the wind is blowing 하면은 느낌표만 빵 찍으면 이게 이제 감탄문의 표현이 되는 거죠. 얼마나 바람이 세차게 지금 불고 있는지 뭐 이런 식으로요. 다음 한번 보도록 할게요. depend on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뭐뭐에 달려있다, 뭐뭐에 따라 달라진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수거 표현인데 예문을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할게요. Their future depends on how well they do in these exams 라고 했어요. 자, 그들의 미래는 their future depended on 뭐에 달려 있습니다. On how well they do in these exams. 그러면 시험에서 얼마나 잘 보는지에 따라서 그들의 미래가 달려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쵸? 자, 두 번째 예문을 보시면요. What the products will look like will depend largely on what customers want 라고 되어 있죠. What the products will look like 여기까지가 이제 주어가 되는 거죠. 그 product는 그 상품들이 what look like 하시면은 어떠한지 라고 하는 how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품이 어떤가는 will depend largely on 대개에 달려 있습니다. What customers want. 그 대개 소비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죠. 자, 계속해서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take care of 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었는데 이 수거 표현은 look after 하고 똑같은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누구누구를 돌보다 뭐뭐를 책임지다 라는 뜻이에요. 자, 이러한 동사들을 활용한 그 표현들은 자, take care of가 나왔으면 이거를 다시 재사용하지 않고요. 이러한 유사 표현들, 그래서 look after가 뒤에 나왔었죠. 이러한 대체 표현들을 사용해 주기 때문에 이렇게 책을 읽으면 어휘력이 이렇게 많이 풍부해지면서 영어 스피킹 연습에 도움이 많이 되니까 이렇게 이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문에서 이렇게 두 가지 표현이 다 나왔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Cool was taking care of just one cow 라고 하는 게 이제 take care of를 써서 Cool이라고 하는 아이가 just one cow 오직 한 마리의 소만 돌보면 됐었다 이런 표현으로 아까 썼었죠. 그리고 he had helped to look after the entire herd 하면은 그는 전체 소떼, 가축떼를 돌보는 거를 거들었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take care of 대신에 look after 해가지고 이제 뒤에 한번 유사 의미로 다른 표현으로 적어줬었죠. 예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It's a hard work looking after 3 children all day 라고 했습니다. all day 하면 하루 종일이란 뜻이죠. 하루 종일 세 아이를 돌보는 건 정말 힘든 일이에요. 이런 뜻이 되겠네요. Who will take care of the children? 그러면 누가 그 애를 돌볼 겁니까? 그래서 take care of 이렇게 사용을 했죠. 자, 다음으로는 in charge of 라고 해서 이것도 수거 표현인데 be responsible for 이라고 하는 말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in charge of 라고 해서 뭐뭐의 책임이다, 누구누구의 담당이다 라는 뜻입니다. 뭐뭐에 대한 담당이다 라는 뜻인데 예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He would be in charge of more cows every year. 자, 이게 본문에서 나온 표현이죠. 그는 매년 더 많은 소를 담당하곤 했습니다. In charge of something, someone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에 대해서 담당이다, 뭐에 대해서 책임을 지다 라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Who is in charge here? Who's in charge here? In charge 라고 쓰시면 여기 담당자 누굽니까? 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러면 제가 담당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으면 어떻게 써요? I'm in charge. I'm in charge 라고 쓰시면 되겠죠. 그쵸? Philip's in charge of our marketing department.
자, 필립은 우리 마케팅 부서의 책임자입니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In charge of 뭐뭐에 대해서 책임이다, 담당이다. He was responsible for the accident. 그는 그 사고에 대해서 책임을 졌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Be responsible for. 뭐뭐에 대한 책임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The manager is responsible for the general running of the theater. 그렇게 하면은 theater 그러면은 영화니까요. 그 영화관을 running 하는 거 운영이죠. 운영하는데 총 책임자이십니다. 이런 뜻입니다. The manager is responsible for 그 매니저는 뭐의 담당입니다. 책임자입니다. The general running. general 하면은 일반적인이란 뜻인데 일반적이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총 책임자이십니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매니저는 그 영화관을 운영하는데 총 책임자이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다음 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단순 과거와 과거 진행 시제 그리고 과거 완료 시제를 한번 비교를 해보자라는 의미에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자, 과거는요. 시간의 순서다라고 하는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우리말로 과거는 뭐뭐 했다라고 퉁치면 그냥 끝이죠. 그런데 영어라는 언어는 시제라고 해서 세부적으로 쪼개져 있습니다. 현재, 과거, 미래 각각 4가지씩 있어요. 그래서 총 시제 분류는 총 12가지인데 그림이 각각 다 같습니다. 단지 현재, 과거, 미래의 시간으로 나눠놨을 뿐인데요. 자, 이번에는 그 중에 이제 과거가 나왔으니까 과거를 보시면요. 영어에서의 과거는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과거로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한 과거보다 먼저 일어난 상황이 있다면 그 먼저 일어났다는 사실을 과거 완료 시제 had 플러스 pp 표시로 해줍니다. 이거 알아도 우리말에 없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사용하기 힘든 부분이기도 해요. 평소에 인지를 잘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하지만 책을 읽다 보면 참 좋은 점이 바로 이런 것들을 들여다볼 수 있는 거거든요. 영상으로만 보면 장면으로 이제 보여주기 때문에 이런 표현들을 말로 하거나 들을 기회가 좀 많이 없는데 이럴 때 책을 통해서 한번 본문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에 Salva's younger brother, Cole, was taking care of just one cow. Like his brothers before him, he would be in charge of more cows every year. Before Salva had begun going to school, he had helped to look after the entire herd라고 되어 있었어요. 자, 보시면 was taking care of 라고 하는 과거 진행형 시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would be라고 하는 단순 과거 시제가 있었죠. 이거를 사용하다가 before 하면서 had begun, had helped to look after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이렇게 썼다는 거는 이미 이전에 그러한 일이 일어났다는 사건을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살바의 어린 동생 폴은 소 한 마리 돌보고 있었고 살바의 형들처럼 살바도 매년 더 많은 소떼를 담당하곤 했어요. 살바가 학교에 가기 전부터 이미 전체 가축 또는 그 소떼를 돌보는 일을 거들었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시간의 순서가 이 시제로 잡아준다는 거 꼭 눈여겨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시제 이해는 기본이니까요. 그러면 예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Charlotte had called the day before to tell me Maury was not doing well 이라고 했어요. 자, 샬롯은 전날에 전화를 했어요. The day before 했으니까 전날에 이미 전화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to tell me, 나에게 말을 했어요. Maury was not doing well. 모리가 건강이 안 좋았다고요.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직접 모리라는 환자를 방문해서 상태를 보기 전에 이미 전날에 전화 통화를 해서 모리 환자의 상태를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과거의 순서라는 사실만 기억을 하시면 과거 완료 시제 항상 머릿속으로만 알고 활용하지 않았었는데 이제 계속 머릿속에 영어로 인지를 해주시면서 이러한 과거는 시간의 순서다라고 하는 훈련을 해주셔야 됩니다. 예문 하나 더 보도록 할게요.
I waited in the living room, where Maury and Ted couple had done their first interview 라고 했습니다. 자, 나는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I waited in the living room 이라고 했으니까요. I waited in the living room. 나는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거실은 모리와 테드 카플이라는 두 사람이 이미 첫 번째 인터뷰를 마쳐서 끝낸 곳입니다 라고 표현해 줬어요. 그쵸? 그러니까 모리와 테드가 첫 번째 인터뷰를 마친 그 거실에서 나는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인터뷰가 끝난 게 먼저니까 과거 완료 시제 had done 이라고 하는 과거 완료 시제 표현을 해주는 거고요. 내가 그리고 나서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다가 그 다음이니까 단순 과거 시제로 사용을 해준 겁니다. 영어라는 언어는 반드시 이렇게 순서를 시제로 디테일하게 구분을 해서 사용을 해준다는 사실 꼭 인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 표현으로 help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help는 조동사로 보시면 되는데 다른 점은 이 동사 원형뿐만 아니라 투부정사도 같이 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 일반적인 조동사는 다음에 원형 동사만 오잖아요. 이 help는 둘 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예문이 나왔었죠. He had helped to look after the entire herd. to를 빼고요. He had helped look after the entire herd 라고 해서 투부정사보다는 이제 동사 원형으로 바로 나오는 형태로 많이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그 형태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말을 영어로 옮겨보는 연습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말을 보면서 머릿속에 상황을 그려주시고 영어로 바로바로 옮기는 연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형제들, 아버지의 다른 부인들과 낳은 그 아들들과 쌀바는 함께 물가로 가서 솥대를 몰았다. 그곳에는 솥대가 풀을 뜯기에 좋은 곳이었다. 이런 표현이 있었죠. 이거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형제들, 그리고 나는 쌀바와 형제들은 he and his brothers라고 했죠. he and his brothers, 아버지의 다른 부인들과 낳은 아들과 함께라고 해서 along with the sons of his father's other wives라고 했죠. 그렇죠? along with the sons of his father's other wives. 그래서 함께 이제 물가로 가서 솥대를 몰았다. would walk with the hearse. 그리고 물가로 가서 to the water holes라고 했습니다. 조금 길었나요? 이 문장 같이 한번 해볼까요? He and his brothers, along with the sons of his father's other wives, would walk with the hearse to the water holes라고 했고요. 그곳에는 했으니까 where를 쓰면서 솥대가 풀 뜯기에 좋은 곳이었습니다. 제가 한글로는 우리말로는 이렇게 두 문장으로 나눠서 썼지만 거기서는 한 문장이었죠. 그래서 where이라고 하는 그 관계사를 써주면서 이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풀 뜯기에 좋은 곳이었다. There was good grazing 이렇게 했었죠. Where there was good grazing. 같이 한번 볼까요? He and his brothers, along with the sons of his father's other wives, would walk with the hearse to the water holes, where there was good grazing. 이렇게 표현했었죠. 나이에 따라 각자의 책임도 달랐습니다. 라고 표현을 하려면 뭐뭐에 따라 다릅니다. depend on이라고 하는 그 표현을 같이 활용을 하면 그 책임, their responsibilities, 그들의 책임이 depended on 뭐에 따라 달랐습니다. 나이에 따라, 얼마나 먹었느냐에 따라 how old they were 이렇게 썼었죠. Their responsibilities depended on how old they were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막내 콜은 소 한 마리만 책임지면 됐었고 쌀바의 형처럼 쌀바는 매년 더 많은 솥대를 담당하곤 했습니다.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어떻게 했었죠? 자, 그 쌀바의 막내 동생 콜은 했으니까 Salva's younger brother
cool. Selva's younger brother, cool. 한 다음에 소 한 마리를 책임지다. 뭔가를 책임지다, 돌보다. take care of를 썼었죠. 그래서 was taking care of just one cow. 소 한 마리, just one cow. 이렇게 쓰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쌀바의 형들처럼 해서 like his brothers 이렇게 쓰면 됐었죠. like his brothers. 그 앞에 있는 형이니까 before him. like his brothers before him. 매년 더 많은 소떼를 담당했습니다. 담당하다. in charge of 이렇게 썼었죠. 그래서 뭐뭐를 하곤 했습니다. would라고 하는 과거에 어떤 의미를 가진 습관의 의미를 가진 would를 써서 he would be in charge of 더 많은 소떼 more cows 매년 every year 이렇게 써줬습니다. Salva's younger brother, Cool, was taking care of just one cow. Like his brothers before him, he would be in charge of more cows every year.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자, 마지막 문장. 쌀바는 학교를 다니기도 전에 소떼와 어린 동생을 돌보는 일도 다 거들었습니다. 자, 여기서는 다니기도 전에, 그러니까 먼저 하기 전이니까 had 플러스 pp의 과거 완료 시제를 썼었죠. 그래서 had begun 이렇게 썼습니다. 시작하기도 전에 before Saba had begun 학교를 다니다 going to school 이렇게 썼었죠. Before Saba had begun going to school 그 쌀바는 소떼와 어린 동생을 돌보는 일 둘 다 거들었다 했을 때 거들다, 돕다, help에다가 뭐뭐를 돌보다 take care of를 앞에 썼으니까 다른 표현으로 look after 이렇게 썼었죠. 그래서 he had helped look after 그리고 그 전체 the entire herd and his younger brother as well 이렇게 써줬죠. 그렇죠? Before Salva had begun going to school, he had helped to look after the entire herd and his younger brother as well.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꼭 이 시간 끝나고 댓글에 생각나는 문장 그대로 한 번씩 적어주시면서 복습해 주시고 내 머릿속에 남아있는 그 문장이 정말 내게 되는 거니까요. 꼭 댓글에다가 꼭 이렇게 영어 문장을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소한 습관이 쌓이면 언젠가는 그 영어적 사고로 영어 문장을 바로 만들어서 사용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다음에도 뵙도록 할게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